켜지라고. 오케이. 자, 171쪽. 자, 우리가 먼저는 지금 그 명제 배우면서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자, 대우명제 배웠지. 대우명제가 어떤 거냐면, P면 Q이라는 명제를 대우명제로 고치면 어떻게 돼? not Q이면 not P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면 요거는, 자, 요렇게 되면 두 개가 뭐가 똑같다? 진리값이 똑같다는 거야. 진리값이. 그지? 진리값이라는 건 참 또는 거짓이 동일하다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 참 또는 거짓을 똑같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응용하냐? 우리가 이제 증명해서 쓸 수 있어. 증명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하는 건 증명인데, 원래 있는 명제가 증명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 뭐 케이스를 뭐 여러 가지 생각한다라든가 뭐 적어도 하나라든가. 적어도 하는 게 대표적인 예시잖아. 그지? 적어도 하나라는 문장이 들어가면 문자가 되게 뭔가 케이스 많이 따져야 되는데, 그거를 대우명제로 고치면 증명하기 쉬울 때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대우명제로 고친 다음에 가정이고 결론이니까 이걸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게 바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거는 문제를 항상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143번. 자, 항상 먼저 명제 보고 그 다음 대우명제로 고쳐보는 거야. 자, n이 모이면 자연수이면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 라는 이런 명제가 있는 거야. 자연수일 때는 여기. 그래서 지금 이면일 때를 항상 화살표로 생각해요. 아직 이면이면 화살표로 표현해라. 그럼 얘를 지금 n제곱이 짝수다. 그러니까 제곱이 짝수라는 거를 숫자로 표현하기 쉽진 않죠. 제곱이 짝수다면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 근데 n은 짝수로 표현하기 쉽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얘를 뭐로 바꾸는 거야? 대우명제로 바꿔보는 거야. 자, 대우명제 바꿔서 얘기해볼까? 뭐라 어떻게 처음에 뭐라 써? n이 홀수. n이 홀수이면 뭐가 되는 거야? m제곱도 홀수이다. 이해됐지? 그럼 이건 이제 우리가 요걸 증명하면 얘가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는 거야. 왜? 대우명제니까. 자, 그러면 n이 홀수라 했으니까 자, 이거 대표적으로 푸는 방법인데 n을 뭐라고 두면 되냐? 바로 2k-1 또는 2k 플러스 1을 두면 돼요. 알았죠? 홀수면 자, 이런 경우는 k는 가로치고 자연수 라고 꼭 써줘야 돼. 또는 양의 정수. 요거 같은 경우는 k는 음이 아닌 정수라고 쓰시면 되는 거야. 이것도 대표적으로 두 가지니까 같이 기억해놔. 알았지? 그러니까 홀수면은 이런 식으로 2k-1 또는 2k 플러스 1. 자, 일단은 첫 번째 걸로 갈게요. 자, n이 2k-1이라고 하고 n제곱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그럼 n제곱이면 2k-1이 뭐가 되겠어? 제곱이 되겠지, 그지? 그럼 이거 뭐 할 수 있어? 전개해봐.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됐지? 자, 이 앞에 있는 걸 2로 묶을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는 얘가 결국 뭐겠어? k가 자연수니까 얘도 자연수가 되겠지. 그쵸? 자연수니까 그러면 뭐가 돼, 얘가? 1이 붙었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따라서 n제곱 뭐가 되는 거야? 홀수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2k 플러스 1꼴이잖아. 똑같은 모양이잖아. 그죠? 그래서 홀수가 됐죠? 그래서 얘가 참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뭐가 되겠어? 대우 명제에서 참 이렇게 보이는 게 바로 대우를 통한 증명이 되는 거야. 알았지? 이해됐죠? 그럼 밑에 있는 거 한번 144번 풀어볼래요? 144번. 이것도 대우 명제부터 써보고 n에 대한 조건이 나올 거야. 그럼 그것을 이렇게 홀수면 2k-1, 2k 플러스 1 또는 짝수면 2k 이렇게 두면 돼. 짝수면 2k. 짝수면 2k라고 두면 돼. 또는 2k 플러스 2라고 둬도 돼요. 2k 또는 2k 플러스 2. 2k 마이너스 2는 두지 마. 알겠지? 이런 식으로 두고 한번 해봐. 자, 그래서 대우 통해서 증명하는 거는 대부분 대입해서 이렇게 풀어요. 대입해서 풀 수 있는 모양으로 나와. 그래서 홀수, 짝수 주로 나오는데 자, 요거는 솔직히 말해서 대우 명제 쉬워. 대우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는 빈칸 채우기도 쉽고 수행평가로 기입하는 것도 아마 볼 거야. 수행평가도. 그러면 그건 쉬운데 자, 지금부터 하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워요. 무슨 법? 귀르법이야. 귀르법.
자, 이거 지우고 귀류법. 자, 이게 귀류법은 무슨 뜻이냐면 귀류법은 자, 귀류법. 자, 귀류법 뭐냐? 자, 일단 명칭 자체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로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면은 뭐뭐이면 뭐뭐이다로 되는 게 명제잖아. 그지? 그 마지막에 있는 결론을 부정해서 증명을 쭉 하다가 뭐냐면 모순이 되는 걸 발견하면 돼. 그러니까 봐봐. 결론을 부정해서 쭉 증명을 했어. 근데 이걸 부정한 게 잘못됐다는 게 발견이 되면 그럼 처음에 했던 이 부정을 한 가정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럼 그 반대가 참이 되니까 이 명제가 참이 되는 게 바로 귀류법인 거예요. 다시 자 뭐냐면 써줄게. A이면 B다고 해볼게. 그러면 뭐라고 첨예하냐. 첫 번째 딱 시작할 때 B가 아니라고 가정하자. B가 아니라고 가정해서 쭉 가. 쭉 가다가 이거는 그대로 유지가 돼. 이건 유지하면서 쭉 가. 거기서 어디선가 이제 모순이 발견했어. 모순이 발견됐어. 그러면 지금 아니라고 가정한 게 잘못된 거잖아. 그래서 따라서 귀류법에 의해서 그래서 A이면 B다가 성립한다 이렇게 마지막에 결론만 쓰면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해서 쭉 전개해 나갔을 때 모순이 있어야 돼. 이걸 발견 못하면 큰일 나는 겨. 이 모순을 발견해서 그 모순이 잘못된 부분이니까 원래 있는 가정이 잘못됐다. 그래서 B가 맞다라고 하는 게 귀류법인 거야. 자, 이것도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것도 같이 볼게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는 빈칸 채우기밖에 안 나와요. 빈칸 채우기밖에 안 나오는데 혹시나 수행평가로도 물어볼 수 있긴 해. 수행평가로. 이건 수행평가 내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 신기하네. 그럼 기말은 수행평가 안 봐? 기말 수행평가를 중간 범위로 내겠다고? 그게 아니라 어. 수행평가가 어. 하나는 그냥 뽕으로 주는 거거든요. 아. 어. 하나는 저희가 그 상중하가 문제 골라서 풀고 그 문제를 변형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거기에 귀류법이 안 나온다고? 그게 중간고사법이 난다고? 아. 여기는 그냥 빈칸 채우기 정도로만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내가 시험지도 만들 거긴 한데 근데 아마 이 귀류법 부분은 그래서 시험에도 아마 빈칸 채우기 정도 밖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가보자. 145번. 자, 일단은 차근차근 할게. 1번. 자, n이 자연수일 때. 이건 가정이 아니야. 이거는 전체의 큰 조건이기 때문에 건들 거 없어요. 자, 뒤에가 중요한 거야. n제곱 플러스 3n이 뭐의 배수? 9의 배수가 아니면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자, 이렇게 나 있으면 자, 결론을 너가 찾아야 돼. 결론은 뭐야? 이 문장에서 결론은 어디 있는 거야? 결론은. 그치? n은 3에서 여기가 결론인 거야. 오케이? 항상 이면이거나 그 뭐뭐 저기 이면이라는 거 잘 꼭 보고. 그러니까 얘가 결론이니까 이 결론 문장을 부정하는 거 어떻게 해? n은 3의 배수라고 하자. 이렇게. 그럼 3의 배수라 했으니까 n은 뭐가 되는 거야? 3k라 하는 거야. 이렇게. 3의 배수니까. 이해됐어? 3k하고 여기 k는 자연수 이렇게 꼭 써줘요. 그러니까 주로 빈칸이 나오게 되면 이게 빵꾸가 나는 거예요. 학교 시험에는.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여기가 빵꾸가 납니다. 자, 그 다음은 자, 이거 그대로 써야 되는 거야. 이제 얘가 9의 배수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야. 맞든지 아니든지. 자, 대입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 n제곱 플러스 3에는 어떻게 돼? 9k 제곱 플러스 9k가 되죠. 그지?
3K 대입한 거야. 뭐가 문제야 이거 돼. 그 다음 구로 묶을 수 있니 없니? 있죠. 어?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야? 9의 배수야. 분명히 n제곱 플러스 3인이 9의 배수가 아니라 했는데 9의 배수가 나왔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게 앞에 있는 이 문장이야. 가정의 뭐가 되는 거야? 모순이다. 가정의 모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귀류법에 의해서 이 마지막 문장은 다 똑같아요. 귀류법에 의해 n제곱은 쓰면 돼. n제곱 플러스 3n이 9의 배수가 아니면 n은 9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3의 배수가 아니다. 물론 여기 앞에 있는 멘트는 안 써도 돼. 그냥 규律법에 의해 그냥 n은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거야. 요거. 여기가 키포인트지. 그러니까 결론을 부정하는 것과 그 모양으로 요거 만드는 거, 그 다음 대입해서 그 이유가 아니라는 거, 반대가 되는 거 쓰는 거.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야. 알았지? 그러니까 빈칸 나오면은 이제 이런 게 뚫리는 거죠. 이거나 이런 게 뚫리는 거야. 이렇게 뚫리는 게 이제 저기 학교 시험 문제에 이제 빈칸 2개 줘놓고 이제 1번, 2번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 알겠지? 다음 2번. 근데 또 너희 학교 쌤이 좀 약간 그런 쌤들 많지 않나? 또 이게 또 증명을 좋아하시는 쌤들이 있을 것 같은데. 되게 그 과정 중심을 중요하시게 생각하시는 쌤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러면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 기류법에서. 근데 어렵게 내려나 모르겠다 그거는. 이번 중간 난이도 어땠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야, 너 시험지 가져왔어? 가져오라니까. 씨. 가져와줘. 아. 단원 자체가 좀 어려워서. 왜냐면 지난 기말고사는 그 순열 조합이잖아. 순열 조합이니까 애들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원방 나오고 막 도형의 이동 나오고 하니까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 드네. 자, 보자. 자, 여기 결론이 뭐야? 이 문장의 결론이 뭐야? 무리수이다가 결론이야. 이걸 부정하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루트 2 플러스 1을 1, 2 유리수라고, 무리수의 부정이니까 유리수라고 하자. 오케이? 그럼 루트 2 플러스 1이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루트 2 플러스 1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여기선 증명을 들었겠구나. 이렇게. 자, 이거 원래 대표적인 증명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얘는 쓰면 안 돼. 그것도 설명할게 있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루트 말고 다른 숫자가 더해져 있잖아. 그러면 무조건 이 방향을 써야 돼. 지금 내가 설명하는 방향을 써야 돼. 근데 플러스가 혼자 있으면, 루트가 혼자 있으면 내가 그 다음 설명할 방법을 쓰면 돼. 알았지? 자, 루트 2 플러스 1이 유리수라고 하면 그러면 유리수니까 자, 1도 유리수죠. 왜냐면 두 개 더한 게 유리수니까 1도 유리수, 1은 유리수잖아. 1은 유리수이므로 루트 2도 유리수 맞죠? 그치? 그러니까 루트 2 플러스 1이 유리수니까 1을 뺀 것도 유리수잖아. 아니 저기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 문장에서 뭐라고? 여기 문장에서 써줄게. 그러면 이게 유리수니까 여기 써줄게. 한 번 더 써줄게. 이거잖아. 자, 루트 2는 이렇게 표현되니까 얘도 유리수니까 루트 2도 유리수가 되는 거죠. 그죠? 유리수가 되는 거지, 그지? 근데 뭐냐 하면 근데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도 루트 2는 무슨 수인데? 무리수이므로 가정의 모순이 생기는 거야. 생겼잖아 벌써. 얘가 지금 내가 가정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버렸잖아.
이게 유리수라 하니까 그럼 뺀 것도 유리수여야 되는데 루트 2는 너무 당연하게도 무리수인 거잖아. 그래서 모순이 생긴 거야 이렇게. 따라서 규律법에 의해서 루트 2 플러스 1은 뭐다? 무리수이다. 끝난 거야. 근데 원래는 여기 루트 1을 무리수라고 증명하는 것도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자로 안 나오고요. 루트 2가 무리수인 거를 설명을 해줄게.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이거 판 옮겨서 이거 지울까? 이거 지워도 돼? 이거 지우고 여기다가 루트 2가 무리수가 되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증명한 거 되게 유명한 증명법이야. 유명합니다. 학교 교과서에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또는 뭐 루트 3은 무리수인 거 증명하는 거예요. 자, 루트 2를 유리수라고 하자. 그러면 유리수니까 얘를 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유리수가 바로 뭐냐면 분수로 표현 가능한 수를 유리수라 그래. 근데 분수로 표현했으면 m과 n은 무슨 수여야 돼? 서로소죠. 오케이? m과 n은 서로소여야 돼.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됐고 양변에 m을 곱해서 n은 루트 2m 됐어? 그 다음 서로소인 자연수를 써줄까? 그 다음 자, 이거 양변에 제곱해봐. n제곱은 2m제곱이지, 그지? 그럼 요걸 통해서 보면 n제곱이 무슨 수야? 짝수죠. 근데 n제곱이 짝수면 뭐도 짝수여야 돼? n도 짝수야. 우리 저기 앞에서 했어. 그죠? 짝수, 그지? 그래서 n을 뭐라고 들은 거야? n을 2k. k는 자연수. 이렇게 둔 거야, 2k. 그럼 어디다가?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그럼 2m 제곱은 뭐? 4k 제곱이지. 그럼 m 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2k 제곱이야. 그러면 이걸 통해서 m 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짝수죠. 그럼 뭐가 짝수가 되는 거야? m도 짝수가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생겼어? 얘네들이 둘 다 짝수야.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겼어? 그렇지. 서로소라는 가정에 모순이 된 거야. 서로서 했는데. 그럼 얘가 모순이라는 얘기는 그럼 얘가 유리수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유리수가 아니라는 거야. 따라서 쭉 해서 무리수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요 과정을 기억해야 돼. 요 과정을. 알겠지? 요 과정을.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야. 알겠지? 루트 2가 무리수인 거 보이는 거. 그래서 뭐 빙빵꾸 또 뚫을 수 있죠. 어디 뚫겠어 또? 뭐 요거 뚫거나 뭐 요거 뚫거나 뭐 이렇게 뚫겠지. 그치? 그런 것들 생각을 해둬야 된다. 알았지? 자, 그 밑에 지금 보면 146번 있거든? 요거 루트 3은 무리수이다. 요렇게 하면 돼. 한번 해보자. 막히면 얘기해. 막히면 다 해줄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까지 한 거는 이제 규律법이에요. 자, 규律법이고 지금부터 할 거는 174쪽에 이제 대소 비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소 비교하는 방법인데 자, 원래 우리가 크기 비교할 때는 어떻게 했어서 숫자 크기 비교할 때 어떻게 해? 숫자 크기 그냥 비교하면 되지. 또는 하다못해 루트 같은 거 비교할 때 어떻게 했어? 루트 7가 뭐 4래. 3. 누가 더 커? 3이 더 크잖아. 어떻게? 똑같은 그 형태 모양을 만들어 주거나 뭐 분수 비교할 때도 이제 분모를 이렇게 뭐 해가지고 비교하는 걸 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건 일단 우리가 되게 간단한 유형일 때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 부등식, 이 대소 비교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크기 비교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나와 있나? A가 B. 거꾸로 됐구나. 자, A가 B보다 크다. 이런 걸 이제 증명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바로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이면 되는 거야. 당연하지, 그지? 이항한 거니까, 그죠? 근데 요거는 뺀 게 0보다 크면 얘가 된다는 거야. 이해돼요? 빼서 0보다 크면 바로 A가 B보다 크다는 걸 보일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자, A도 양수고 B도 양수라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양수가 아니어도 돼요. 자, 두 번째 건 뭐냐면 둘 다 양수일 때는 뭐해서 할 수 있냐? 바로 제곱해서 비교해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요걸 비교할 때 제곱해서 비교해도 부동은 안 바뀌고요. 또 하나 더. 루트 씌워서 비교해도 상관없어. 둘 다 양수면. 알겠지? 둘 다 양수면 저렇게 비교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제곱해서 비교해도 되고 루트 씌워서 비교해도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는 내가 조금 바꿔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다음 세 번째. 얘도 둘 다 0보다 커야 돼. 자, 둘 다 0보다 클 때, 자,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 뭐냐? 바로, 자, B분의 A가 1보다 크다는 거 증명하면 돼. 이렇게. 양면 B로 나눈 거야. 그지? 그러니까 내가 A가 B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은 빼면 돼. 두 번째 방법은 둘 다 0보다 클 때는 제곱해서 비교해도 되고 루트 씌워서 비교해도 돼. 그 다음 둘 다 0보다 크다면 나눠서 비교해도 된다고요. 알겠지? 둘 다 0보다 크면 나눠서 비교해야 돼. 그래서 요 총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부터 증명할 겁니다. 단순히 이제 숫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야. 문자가 들어갈 거예요. 그 문자가 들어가 그 문자를 요런 형태들을 어느 것든지는 이용을 해서 뭐 인수분해를 하든 뭐 뭘 하든가 전개를 하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해서 0보다 크다는 걸 증명을 할 거라고. 알았지? 자, 그래서 여기서 많이 쓰이는 공식을 써줄 테니까 외워야 돼. 자, 어떤 공식이냐면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들 있죠. 많이 쓰는 공식들 써줄 테니까 적어놔도 좋아. 자, 뭐냐면 요거 얼마 더 하면 돼? 4m이. 요거 되게 많이 써요. 요것도 많이 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요것도 많이 써요. 당연한 건데 이거 자주 까먹어. 요거죠. 요것도.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모양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모양을 왼쪽으로 바꿔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당연한 건데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 요걸 이쪽으로 모양을 바꾸는 거. 아니 이건 당연히 항상 0보다 크니까 여기 부호 밑에 마이너스 좀 적어줄게. 이렇게 마이너스만 이렇게. 이것도 같이 이렇게 두고 그다음 세 번째. 자, 얘가 뭐가 돼? 얘가 여기 마이너스 써줄게. 그러니까 얘가 이거 그거야. 2분의 1 이렇게. A 그다음 그다음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거 세 개만 딱 적어놔. 요걸 제일 많이 써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과 그다음 이렇게 세 개짜리 이렇게 더해서 하는 완전 제곱식. 요 정도 세 개를 공식을 좀 많이 써. 요걸 꼭 거기다 빈 데다 적어놔. 알았지? 아, 옆에 있구나. 있어도 그냥 해. 미리 한다 생각해. 있네. 아이씨. 쓰면서 외우는 거야. 그래서 숫자들도 요런 형태로 써서 많이 할 거야. 숫자들도. 숫자들이든 아니면 문자들이든 요런 형태로 인수분해해서 0보다 크다는 거 보일 거니까 잘 적어놔. 자, 이제 해볼까요? 자, 1번부터 가보자. 자, 1번. 자, 일단 기본적인 그 문자든 숫자든 대소 비교는 일단 빼는 거야. 알았지? 일단 빼서 비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놔. 자, A가 1보다 작고요. 그 다음 B가 3보다 커요. 그때 AB 더하기 3과 3A 더하기 B의 대소를 비교하는 건데 그냥 무조건 빼라고. 일단 빼. 일단 빼. 오케이? 그럼 빼서 전개해봐. AB 더하기 3 마이너스 3A 빼기 B지, 그지? 그럼 얘는 일단 여기에 있는 모양은 아니야. 그냥 인수분해.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 두 개 묶자고. 자, 두 개 묶으면 어떻게 돼? A로 묶으면 B 빼기 3. 얘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A 빼기 1 곱하기 B 빼기 3이야, 그지?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A가 1보다 작아. 그럼 얘 무슨 수? 음수.
b가 3보다 커. 얘 뭐가 돼? 양수.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0보다 작은 거야. 그지? 그럼 0보다 뺀 게 0보다 작아?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ab 플러스 3보다 3a 플러스 b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야. 이해됐지? 이거 넘기면 되잖아. 이항하면 되잖아. 그래서 빼서 0보다 크냐 작냐를 통해서 크기 비교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 다음 다 나갔네 이거. 자, 옆으로 와서 2번 해볼게. 2번. 자, 다음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커요. 자, 끊어갔네. 그때 1 플러스 2분의 a와 루트 1 플러스 a 비교하는 거야. 자, 이거는 빼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자, 어떻게 할까? 그냥 뺄까? 어떻게 할까? 뭐 쓸까? 루트 씌울까? 그렇지. 제곱해서 빼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마이너스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양수예요. 얘도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뭐해서? 제곱해서 빼서 비교할 거야. 자, 제곱해서 전개합시다. 1 더하기 a 더하기 4분의 a 제곱. 그지?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죠. 그지? 그랬더니 뭐가 돼버려? 4분의 a 제곱이지. 그럼 얘는 뭐야? 항상 0보다 크나 같잖아요. 그지? 얘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0도 될 수 있잖아. 그래서 0 이상이 되잖아.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a. 그래서 루트 1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됐죠? 어때? 쉽죠? 쉬워. 근데 여기다 아마 여기 는이 있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있어서 등호가 되는 경우를 찾아주긴 해야 돼. 는이 있으니까. 근데 등호가 되는 건 여기서 0 되는 건 a가 0일 때잖아. a가 0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좀 써주면 좋긴 해. 이건 좀 써주면 좋아. 알지? 이렇게. 어떻게 좀 이해가 돼요? 또 너무 약간 새롭지 않니? 새롭죠, 그죠? 새로울 거예요. 자, 다음은 자, 3의 몇 제곱? 3의 50제곱이랑 6의 25제곱이야. 자, 이거 비교하래. 자, 얘는요. 자, 봐봐. 뺄까? 제곱할까? 루트 씌울까? 루트도 사실 비슷하긴 한데 좀 맞진 않아. 얘는 결국 어떻게 나눠야 돼? 둘 다 양수잖아. 그럼 6의 25제곱 분의 3의 50제곱 이렇게 해줘. 그 다음은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렇게 해줄게. 이거 곱하기로 바꿀 수 있지. 얘가 2 곱하기 3의 25제곱 고칠 수 있잖아. 그지? 오케이? 얘는 6으로 했구나. 다시 할게, 이거. 이거 밑으로 하지 마자.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얘가 1보다 크냐 작냐를 비교하는 거니까 지수를 같게 통일시키는 게 중요해. 그 지수를 같게 통일시키려면 얘는 가만히 있고요. 얘를 바꾸는 거야. 지수가 큰 거를 어떻게? 2 곱하기 20으로 고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수가 똑같게. 그럼 어떻게 돼? 6분의 9의 25제곱이고 얘는 2분의 3의 25제곱이니까 1보다 크죠. 왜? 1보다 큰 거에 거듭제곱이니까 1보다 크겠지. 그래서 따라서 누가 더 큰 거야? 3의 50제곱이 6의 25제곱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수를 같게 만들어 주세요. 나눌 때는. 자, 밑에 거 해보자. 148번.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제곱해야 돼. 근데 이게 그 제곱해서 전개하는 과정에서 좀 미스가 났을 것 같아. 자, 봐봐. 자, 실수 a에 대해서 절대값 a 플러스 3이랑 절대값 a 플러스 3이랑 크기 비교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딱 생각해도 왼쪽 게 더 크죠. 그냥 딱 봐도 왼쪽 게 더 큰데 우린 보여야 되니까 각각을 이렇게 제곱해서 뺄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전개하게 되면 절대값 a의 제곱 더하기 6 절대값 a 더하기 9 마음대로 벗기지 말라고. 얘는 근데 절대값을 제곱했으니까 다 벗겨져요. 이렇게.
이렇게 절대값을 제곱하면 다 벗겨져.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얘도 근데 사실 절대값의 제곱이니까 이거랑 똑같아. 얘 빼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없어지고 없어져서 뭐만 남냐? 6 절대값 a 마이너스 6a가 되는데 6으로 묶으면 절대값 a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게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고. 여기까지만 가야 된다고. 근데 그러면 자 원래 있는 a랑 자 여기서 우리가 써야 되는 거 절대값 a가 a보다 크거나 같죠. 양수이면 같은데 음수면은 절대값이 더 커.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 a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그래서 절대값 a 플러스 3이랑 절대값 a 플러스 3은 요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야. 알았지? 정리해보죠. 자, 다음은 이제 절대부등식이야. 절대부등식이면 자, 아까 쓴 공식들 쓸 거야. 자, 절대부등식은 절대로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모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항상. 그러니까 항등식과 비슷해.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가 절대부등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거야.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는 게 절대부등식이야. 당연하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 완전제곱식 되는 거 만들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아까 했던 거 2분의 1 묶어서 하는 거 있었지? 그거 공식 기억해야 돼. 아까 전에 했던 그 곱셈 공식 같은 것들을 다 기억을 해 놔야 된다. 자, 그 외에도 더 있긴 하거든? 그 더 있는 거 밑에 거 보면서 좀 설명을 할게. 자, 1번은 아까 전에 했어. 그죠? A가 B보다 크다는 건 A 빼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오케이? 자, 그리고 당연히 제곱해서 더하면 0보다 크겠죠? 그것도 맞죠? 자, 그리고 자, 요거 좀 내가 좀 유념해야 되는 건 몇 개만 좀 쓸게. 자, 얘는 뭐야? 얘는 무슨 말과 똑같은 거야? 둘 다 0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아까 전에 했던 건데 절대값 a의 제곱은 뭐랑 똑같다? a 제곱과 똑같다. 오케이? 절대값 a 제곱은 a 제곱과 똑같다. 그다음 자, 절대값 a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 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많이 가요. 알았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 그다음에 뭐 5번은 뭐 됐고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절대부등식 밑에 있는 거는 다 봤던 거지. 그러니까 한 번 더 써주면 요거, 그지?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아까 전엔 플러스로 주로 설명했었는데 마이너스도 다 있다. 요것도 이렇게 돼요. 왜? 얘가 뭐가 되니까 2분의 1 해가지고 a 빼기 b의 제곱 더하기 c 빼기 a b 왜 이래? b 마이너스 c 그다음 c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지? 같이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이건 안 해도 돼요. 요것도 돼요. 외우진 않아도 되는데 요거는 뭐 당연해. 각각을 절대값 씌워서 더한 거는 두 개 더한 거에다 절대값 씌운 것보단 크거나 같아요. 이게 등호가 성립할 땐 양수거나 0이면 성립해요. 알았지? 자, 그거는 4차 요거 증명할 때 쓸 거니까 자, 가봅시다. 자, 149번. 자, 뭘 증명하는 거냐면 지금 방금 했던 요거 증명하는 거야. 딱 나오네. A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게 무조건 그러니까 크기 비교하는데 절대값 있다. 그러면 제곱해서 비교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 빼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B의 제곱. 됐지? 그럼 이제 왼쪽부터 전개하자. 자, 전개하면은 자, 절대값 A 제곱이니까 A 더하기 2 절대값 AB. 요거 됐어? 그 다음 절대값 B제곱 써야 돼요. B제곱 마이너스 얘는 절대값이 벗겨지니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됐지? 그럼 계산하면 얘가 사라져.
그죠? 그러면 이 절대값 AB 마이너스 2AB잖아. 그지? 됐어? 그래서 이거 2로 묶어준 게 바로 가가 되는 거야. 얘가 바로 아유 씨 글씨 뒤지기서 하네. B 절대값 가로. 얘가 바로 가야. 오케이? 얘가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쵸?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됐죠? 그 이제 뭐 구하면 돼?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 성립하냐? 등호는 얘가 같을 때야. 그러니까 절대값 a, b 마이너스 a, b가 0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지. 그 얘기는 절대값 a, b가 a, b랑 같다는 얘기고 이게 같을 때가 언제야? 바로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얘가 바로 나가 되는 거야. 나. 됐지? 요렇게.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는 거는 그냥 맨 마지막 여기 증명한 거에서 능이라고 같다고 두고 그 과정이라고 하면 돼. 등호는. 알았지? 자, 그럼 밑에 거 지금 150번 채워보자. 150번도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해서 빼서 비교하는 거야. 알았지? 자, 한번 해봐요. 150번. 야, 151은 어때? 근데 이거 당연한 말이긴 해. 야, 자,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어떻게 증명을 하냐? 되게 쉬워요. 151 되게 쉽습니다. 뭐냐 하면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면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저기 엔간한 건 다 그 외우라고 했던 것들은 공식인데 공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은 결국에는 얘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걸 보일 수가 있어. 그래서 만들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가로치고 a제곱 플러스 ab인데 자, 그 a를 제외하고 절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라서 4분의 b제곱만큼 필요하고 4분의 b제곱 빼고 더하기 b제곱. 요거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x처럼 생각하는 거야, a를. 그래서 a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얘는 나가서 계산하니까 4분의 3 b제곱이 되겠지. 됐니? 어때? 얘 제곱했어. 얘도 제곱이야. 그럼 항상 0보다 크겠죠. 뭐 이것도 같다고 할 수 있겠구나. 2 다 0이 될 수 있으니까. 그죠? 끝. 됐잖아.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보이는 거잖아. 그럼 증명됐잖아. 제곱해가 완전 제곱해가지고. 그지? 자, 물론 152번은 이거는 제곱해서 빼야 돼. 알았지? 나는 이거는 그냥 이걸 완전 제곱식 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제곱해서 빼시면 돼요. 해봐. 152번. 제곱해서 빼. 자, 무슨 평균?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 그리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인데 일단 내용부터 정리해 줄게. 그래서 이건 쉽게 표현해서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앞으로. 알겠지? 산술 기하 평균이다 라고 이제 하면은 이 부등식을 떠올리면 되는데 자, 산술 평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점수 같은 거 있잖아. 평균 낼 때 그 말이야.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야. 평균이니까. 자, 기하 평균은요. 넓이의 평균인 느낌이라서 루트 ab예요. 곱한 거의 루트. 그래서 그것이 산술 평균이 더 커요. 크거나 같아요. 무조건이야. 근데 이게 산술 기하 평균의 관계인데요. 자, 이거 는이 있잖아. 그치?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지금 2개 있죠. 요거 2개 있지. A랑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요것도 적어 드릴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근데 참고로 근데 이 산술기하 평균은 딱 쓸 때가 제한적이에요. 언제만 쓰냐? 여기 위에다 먼저 쓸 수 있는 조건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자, A도 양수고 B도 양수일 때만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가 있어. 알겠지? 이거 외워서 쓸 거야. 자, 산술기하 평균 언제 쓴다고? 둘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 둘 다 양수일 때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 이상이다.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A, B가 똑같을 때. 이게 두 개가 똑같을 때 성립한다. 기억해 두면 돼. 알았지? 응. 이게 왜 벗겨져? A랑 B랑 같으면 벗겨지면서 같아지는 거야. 같으면 A잖아. 같으면 벗겨지면서 A. 어차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일단 기억해 두자고.
등호가 성립하는 건 그냥 괄호치고 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게 사람 이름이야. 외국인이니까. 아니, 뭐 김동식 씨의 부등식 아니잖아. 그 외국 사람이니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지. 하다 보면 이거. 하다 보면 이거.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언제 쓰냐면 A, B, X, Y가 모두 실수일 때. 이건 실수야. 그러니까 별다른 조건이 없어요. 실수일 때 부등식 성립하는 건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x 더하기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오케이? 자, 근데 얘도 는이 있으니까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 요거까지 꼭 기억을 해놔야 돼. 특히나 여기 있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에서 이 등호가 성립할 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등호가 성립한다. 이거 기억해놔야 돼. 알았지? 이거 외울 거야. 이거 존나 외울 거야.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2개짜리도 있지만 3개짜리도 있어요. 3개짜리. 3개짜리 근데 똑같아. 3개짜리.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이거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어떤 쌤이 또 월클병 걸린 쌤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크게 모양이 바뀌진 않아. 똑같죠? 위에 거 하나만 더 추가가 된 거야. 3개짜리. 여기 어딨어? 있을걸? 있지, 그지? 이 밑에 거 있어. 3개짜리도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야. 그럼 이것도 뭐분의 뭐 a분의 x, b분의 y, c분의 z가 같을 때만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이거 쉽게 외우는 방법은 자, 여기 뒤에 있는 모양 있죠? 이 a랑 x랑 곱해져 있으니까 요거. 곱해졌으니까 이거. 이렇게 기억을 해놔. 알았지? 야, 이 새끼야. 자, 써줄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이렇게. 그러니까 제곱 한 다음에 2개씩 곱해서 2배 하라고, 이 새끼야. 아니, 근데 이거 전개하는 문제 안 나온다니까? 이거 전개하는 문제 절대로 안 나와요. 이게 이 안에 있는 숫자가 주어지거나 이 안에 있는 숫자의 범위를 찾으라 나오는 거야. 그럼 얘네가 주어지잖아. 그러면 오히려 루트 씌워서 풀 거야. 이거 전개 안 할 거라고. 전개 안 해. 이거 전개 절대로 안 해. 걸까? 절대로 안 해. 전개 절대로 안 한다고. 이거 외워서 할 거야. 알았지? 이거 증명은 안 할 거예요. 그냥 외우세요.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적용할 때 잘 봐야 돼. 자, 문제에서 양수라는 표현이 나와. 그러면 무조건 산술기야. 알겠지? 근데 양수란 표현이 없어. 그럼 무조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그 문제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봤을 때 그 조건에 따라서 내가 뭘 써야 될지가 바로 눈에 보여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시간 되게 끌립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153번. 자, 153번 보니까 자, 서두에 뭐라 돼 있어? A도 양수, B도 양수 돼 있지? 그럼 무슨 평균? 산술기하 평균 쓰는 거야. 자, 그리고 문제 보니까 A분의 2B 더하기 B분의 8A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그리고 산술기하 평균은 주로 이렇게 곱했을 때 약분되는 게 산술기하 평균 쓰는 거야. 딱 보니까 약분될 것 같지 않니? 그래서 얘는 뭐 이상이다. 자, 그리고 참고로 요 모양보다는 A 플러스 B가 2루트 AB 요 모양을 더 자주 쓸 거예요. 요 모양을 더 자주 쓸 거예요. 이 양변에 2 곱한 거야. 양변에 2 곱해서 요 모양을 더 자주 쓸 거야. 그래서 여기도 2개 더 셈이잖아. 그래서 2루트 A분의 2B 곱하기 B분의 8A 이렇게 곱해준 거랑 같은 거야. 약분. 그럼 뭐가 되겠어? 2루트 16이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얘가 8이지. 그래서 최소값은 8이 되는 거야. 이렇게. 산술기하 평균. 이해됐어? 그래서 이게 최소값 구하려면 이것만 쓰면 돼. 자, 밑에 거 154번 지금 해봐. 154번. 똑같죠? 그죠? 다음 밑에 거 보자. 자, 155번인가? 네.
자, 얘도 A가 양수, B가 양수란 표현이 있잖아. 그지? 그러면 무슨 평균? 산술기하 평균. 자, 그리고 얘가 지금 보니까 A 더하기 B분의 1. 쌤, 요거는요. 약분이 안 되는데요? 그죠? 그리고 곱하기로 표현되어 있으면 더하기로 하는 건가 싶잖아. 그지? 근데 아닙니다. 이건 뭐 하냐면 전개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곱셈으로 표현되어 있잖아. 무조건 전개하시면 돼요. 하나씩 전개해.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 4AB 곱하면 어떻게 해? 플러스 1 곱하면 어떻게 돼? 플러스 4 플러스 AB분의 1. 그지? 그럼 뭐 5 더하기 4AB 더하기 AB분의 1이잖아요. 그지? 그럼 봐봐. A, B가 둘 다 양수니까 얘도 양수가 돼야 한대. 양수지? 얘도 양수가 돼야 한대. 되지? 얘네 둘에 대해서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거야. 그럼 앞에 더해진 5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5는 가만히 둬. 얘네 둘만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2루트 4AB 곱하기 AB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약분에서 루트 4니까 5 더하기 얘가 루트 4니까 4가 되겠지. 그러니까 최소값 얼마? 9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더해진 경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더해진 건 가만히 두고 뒤에 있는 것만 산술기하 평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것도 해봐. 156번. 자, 다음 157번은 자, 이것도 그러니까 양수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아, 그러면 뭐다? 아, 코시-슈바르츠가 아니라 산술기하 평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지? xy가 10인데 2x 더하기 5y의 최소값을 구하요. 최소값을 구하요. 최소값. 이거는 그러면 자, 봐봐. xy가 주어졌잖아. 그럼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얘로 쓰는 거야. 알겠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산술기하 평균을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2x 더하기 5y인데 얘도 양수지? 얘도 양수니까 산술기하 평균이 되니까 곱하면 어떻게 돼? 10xy죠. 맞아요? 그 다음에 그 xy에다 얘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대입하면 어떻게 돼? 20이죠. 네, 최소값 20. 끝.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자, 해봐. 맞아. 밑에 것도. 자, 다음 거. 자, 이제 159번 봐봐. 어때? 0보다 크다고 나와 있어? 실수라고 나와 있어? 실수지. 그러면 산술기하 못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실수가 나와 있으면 산술기하를 안 쓰고 뭘로 가면 된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았죠? 일단 그렇게 이제 문제를 접근하는 거야. 자, 159번. 자, 그래서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5일 때 2x 플러스 y의 맥시멈과 최대값 최소 구하는 거야. 특히나 그러니까 잘 봐봐. 그 산술기하 평균은 엔간하면 항상 무슨 값을 구하래? 최소값이야. 여기서도 산술기하 평균 쓰게 되면 항상 최소값 구하라 한단 말이야. 근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최대 최소 두 개 다 구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힌트가 되는 거야. 너가 문제를 봤을 때. 최소값 구하란 말 나오고 항상 둘 다 양수인 게 주어지면 산술기하 평균이구나. 근데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서 최대 최소 둘 다 구하라 그래? 그럼 항상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쓰는 거야. 자, 얼마? 2x 플러스 y의 제곱은 뭐 이하가 되는 거야? 앞에 개수 있죠? 2랑 1이지? 그래서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문제에서 주어진 걸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 모양으로. 이해됐어?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모양을 갖다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가 얼마가 되고? 5가 되고 얘도 얼마인데? 5잖아. 그지? 그러니까 얼마? 25가 2x 플러스 y의 제곱 이하가 되는 거니까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 그리고 2x 플러스 y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사이를 안으로 두면 되잖아. 25 이하니까. 그래서 최대는 5, 최소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알았지? 자, 밑에 것도 해봐. 밑에 것도.